자,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사전부터 네.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네, 의원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 참 열심히 네. 하신다고. 영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작에 좀 찾아뵀어야 되는데 네, 좀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네, 오늘이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반갑고요. 네, 우리 카메라 보면서 네, 한번 시민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종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지역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러 네.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인구 정책에 관한 이야기 중에 네, 네, 우리가 그 공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라는 방향 자체를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공주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시책 하나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주에 와서 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살겠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다들 회의적이실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좀 비유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주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가 정말 큰 대도시에 있는 좋은 상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쇼핑몰이 아니라 한 작은 동네에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카페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동네가 다른 동네를 가려면 꽤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에 사람들도 좀 꽤 살았고요. 아이들도 많았고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잘 맺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메뉴도 좀 나름대로 구색해서 가지고 있고 해서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근방에 이제는 너무 가까워진 곳에 옆에 동네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동네는 새로 지은 동네다 보니까 집도 다 새 거고 도로도 잘 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경쟁 상대 카페가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페는 스타벅스나 투썸 같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카페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신식 건물에 이렇게 해서 카페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도 뭐 당장 우리 단골들이 저기를 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새 집에서도 살고 싶고 새 학교도 다녀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도 가면서 동네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일 보던 사람들하고 매일 보던 메뉴를 먹던 사람들이 저기 가니까 서울에 가야 볼 수 있었던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라 신기한 것도 많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카페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이 스타벅스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새로 다 짓고 거기에 있는 메뉴를 새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네 카페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동네에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는 것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손님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는 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세종에 가서 아니면 저 멀리 서울에 가서 거기에서 공주가 살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갑자기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내가 여기를 놀러 오고 여기 와서 살겠다고 마음 먹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아하니까 우리 동네에 학생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동안의 메뉴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저녁 메뉴나 아니면 그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물론 저희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도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커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옆에 세종을 가만히 보아하니 거기는 원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원두를 써서 그런 새로운 맛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보고 싶죠. 그러면 지금 오고 있는 청년들, 근데 이 중에서도 저게 새로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주가 좋아.
나는 여기에서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카페밖에 올 수 없는, 사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랑 청년들이 있죠. 청소년들이. 우선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서울 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공주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인가가 가장 중요했고요. 청소년들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부분이에요. 5년, 10년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이 내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내가 대학을 가서 여길 다시 돌아와서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도시인가? 내가 여기가 자유롭게 느껴지고 뭔가 도전할 수 있게 느껴지는 도시인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도시인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내가 여기에서 공주에서 살고 공주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개발하고 하고 싶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근데 공주시에서 그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학협력단의 친구들은 그 공주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실제 공주 시민들이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서울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세종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서울도 안 가고 굳이 공주에서 창업을 하고 여기서 대학 다녔던 그게 좋은 느낌으로 남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잡는 게 먼저가 아닐까. 네. 저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공주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여기 와서 농사 지으세요. 여기 와서 창업하세요. 여기 와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친구가 있고 여기서 공부를 해봤고 여기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착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공주의 청년 정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한때는 공주를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갔고 일을 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부모님이 여기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우리는 새로운 사람, 공주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만 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직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공주에 사는 부모님들이 다 집 주고 직장 잡아주고 아니면 뭐 가게 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도전 정신을 공주에서 발휘를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연고가 있는 공주로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서 이런 정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요새 이제 귀농귀촌도 특집으로 좀 여러분들을 만나고 촌에도 가보면 뭐 물론 귀농이나 귀촌한 분들도 계시지만 귀향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많으세요. 서울에 계시다가 네. 다시 이제 내려와서 뭐 농사도 짓고 가업도 좀 물려받고 아니면 공주에 내려와 전혀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그 정책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면서 혹시 개선된 방향이 좀 있을까요, 현재?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요. 공주시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문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는 웬만한 시도군에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화센터랑은 다르게 청소년들이 수련 활동이나 이런 것들 창작 활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부지도 크게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이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청소년 지도사 필요하고. 근데 이제 공주의 청소년들이 다른 곳을 이렇게 두루 돌아봤더니 다른 곳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 공주에만 없지? 여기는 교육의 도시인데. 네, 그래서 공주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수립해 주세요라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같이 주장을 하고 같이 제안을 하고 양승주 도지사가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들을 또 같이 하고 해서 도에서도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지역들은 이미 청소년 단독 건물, 네, 가족을 위한 단독 건물,
논을 위한 단독 건물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많이 수행이 이미 지나간 거죠. 근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만 쓸 수 있는 문화공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줬으니 이제는 세대 간에 네. 아울러야 된다. 아.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요즘에 짓는 모든 건물들이 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저희 같은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는 네. 단독으로 저희가 통으로 저희 예산만 갖고 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나라에서 하는 공모나 도에서 하는 공모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예. 공모 자체가 이제는 다 복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복합으로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쓰기는 어려워지니까 다른 성인들이랑 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거기까지는 청소년들이 또 이해를 해줬어요. 네네. 네, 이해를 해줬고 저도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너희들이 한 얘기를 어른들이 받아들여서 그 제안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너희 후배들은 너희가 한 일 때문에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정말 가슴 안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5층 건물이라고 하면 네. 2층을 청소년들이 쓰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마다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 네. 같이 쓸 수 있는 뭐 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네. 합쳐지면서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한 층이 되어버린 아.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알게 되고 제가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고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서운할 것 같아요. 2개층이었는데 갑자기 네. 1개층만 쓰라고 하면. 속상하죠. 네. 근데 청소년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집행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고 네. 그거에 관해서 일을 하는 건 공무원분들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데 시의원들이 하는 거는 거기서 잠깐 미스가 날 수 있는 것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매 단계마다 물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가 시민들 대표로 그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서 필요한 이야기들 중간에 넣어 들어가야 되는 단계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죠. 네. 저희도 솔직히 뭐 몇 년 전만 해도 시의원님들이나 공주의 뭐 행정에 거의 관심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 들어 저희가 취재를 다니니까 뭐 대한민국 정치도 좋지만 네. 공주 정치가 가장 재미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는 네. 몇 번 더 출연하셔서 네. 또 좋은 말씀 또 네. 이어지는 단계들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이제 유구 어린이집 네. 앞에 그 도로가 네. 그 운동장을 뭐 가로지른다는 네.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주장을 하셨는데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구 어린이집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든 사실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네네. 어디 멀리 갈 수도 없는데 바로 문만 열면 잔디밭이 있고 거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마음 먹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바깥 외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네. 소방도로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방도로가 농협의 물류창고랑 연결이 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탑차가 지나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낮잠도 자야 되고 안전 문제도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유구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의 사건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나랑 먼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지 않으면 사실 좀 거기에 도로가 나서 뭐 마을이 발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했던 카페를 비유를 해볼게요. 저희 카페에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사실은 조금 갖추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앞에 아이들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뭐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지나다니지 않게 통로를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열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 테이블 더 놓을 수 있는데 못 놓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어서 처음에는 어차피 놀이방은 이만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고객들을 위해서 예쁜 테이블도 놓고 아니면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해볼까? 그 나름 설문조사도 했어요. 네. 주변에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도 물어봤던 거죠. 네. 그런 나름대로 과정들을 거치고 그러면 동선을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청이 절대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고객들을 생각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 더 좋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동선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분을 위해서 안전 펜스도 좀 달아주고 네. CCTV도 달아줄까요? 라고 하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그 예.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안 나게 해야 되겠죠.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동선을 다시 바꿔버리려고 하면 네. 이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고 그렇죠. 이미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다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저 반대쪽 창가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랑 상관없어 라고 할 것인가. 네. 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다 보면 또 노키즈존이 돼서 네. 더 조용하고 네. 어른들이 편하게 좀 지낼 수도 있지 뭐. 여기 말고도 사실은 카페 말고도 아이들 갈 만한 키즈 카페 따로 있는 거잖아. 네. 굳이 여기 같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한 장소에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또 그 놀이방에 들어가니까 또 많이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루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생겼을 때 당연히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향이 크지는 않더라도 공주시가 어떤 시정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네. 이제 그 도로과에서나 이런 공무원분들이 또 노력을 하셔서 어른들께도 양해를 좀 구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동선 하나를 바꾼다고 도로를 하나를 선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도로교회 심의위원회도 또 따로 있고 네, 그렇게 하려면 또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추가 예산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그 후에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간에 좋은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많이 노력해 주실 거잖아요. 네, 제가 또 여기에서 조금 유명한 게 네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물어본다 쟤는. 네. 끝까지 한번 네. 물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짧은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공주의 소상공인들이 네, 8,000 매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그 단체에서 네, 공로자 상을 선정이 돼서 상을 받으셨어요. 네, 네. 혹시 그렇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첫 시작도 아까 청소년 얘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시의원들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야시장이나 상인회나 이런 것들에 이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청소년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가봤는데 상인들 중에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명함을 하나 주고 바로 만나진 않았었고 그때 이제 그 대표가 그렇게 대표가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네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마 다시 만나는데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도 모르는 거 물어보고 여기서 그 장사를 하는 건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상인회랑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취지 자체가 우리가 한 구역에 있는 상인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제가 제일 공감을 했던 게 우리가 주로 접하는 거는 서울 뉴스예요. 맞아요. 네, 네, TV 그렇습니다. 틀면 서울 뉴스 나오고 청와대랑 여의도 얘기 나오고 예. 네, 그리고 시나 이런 얘기가 나와도 다 서울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통계들도 웬만하면 서울 통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 올 일 별로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공주시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느끼는 정책하고의 체감도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 청년도 얘기를 했던 게 공주시만의 통계가 따로 필요하다. 네. 네. 소상공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장사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업이나 폐업하는 건 그런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많은 재단이나 너무 많은 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시에서 해주는 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통계도 만들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뭐 현물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본 저희 현재 상태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만들면서 시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알아서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우리도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네. 단계성으로 그냥 간판 하나 달아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을 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모시고 공무원이랑 같이 저랑 소상공인 대표랑 소상공인 연합회 대표랑 간담회를 따로 진행을 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3자가 같이 모여서 예. 조례를 같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의 정확한 내용은 뭐죠? 소상공인들에 관해서 이제 지원 정책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원래 모든 시에서 진행되는 집행되는 예산이나 그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게 나라에서 들어가는 거는 법이라고 하지만 공주시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받침이나 아니면 통계나 이런 것들을 내려고 해도 소액이라고 해도 예산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현재 나라에서 뭐 손실보상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려고 해도 그걸 바치는 공주시의 조례가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부분은 어느 네. 정도 좀 설명이 됐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항상 저 스스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되짚어보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예를 들어주려고 한 얘기였는데 자 이제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청소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공주니까 그래요. 공주라서 그래요. 공주는 원래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도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그 순간에도 순간 무릎에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십몇 년을 살았던 아이들이 공주에서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느꼈다기보다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주변에서 보는 어른들이 사실은 공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공주는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공주시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저는 제가 청소년들이나 지금 여기에서 또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들 만나면서 공주의 그만큼의 희망이랑 열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시 시민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공주시가 이제부터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